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광고 디자인의 세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공중파 TV 광고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누가 공중파를 본다고 공중파 TV의 전반적인 광고 수익도 떨어지고 거기에 광고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고들 하던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우리들에게 전달력 있게 와닿는 공중파 광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중파 광고들을 어떤 형태로 해외에서는 각광받았던 공중파 광고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창의력이라든가 혁신성만 좀 배가 된다면 충분히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산업 부분에서 가장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 바로 식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식품 부분은 특히 물건을 과자 한 봉지 아니면 음료수 하나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가 만든 그 음료수 하나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팔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이 음료수가 납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농심이나 오리온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혜태제과라든가 이런 데는 워낙 취급하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많은 물건을 각각 전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막 음료수 하나를 독특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사람이 그 음료수 하나를 모든 곳에 납품하기 위해서 직접 다 유통 채널을 만든다? 쉽지 않겠죠. 그러면 기존에 유통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이 캔을 주고 이것도 같이 납품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내가 대기업 것들도 납품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전 됐어요 하면서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받아주게 하려면 내 가격 어떻게 보면 이익률을 더 낮춰야 되고, 바로 이런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음료수를 내가 만들어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비싼 돈을 주고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TV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엔 도대체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놀라운 성과를 냈던 사례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릴 어니스트 티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티 이름이 어니스트 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니스트 티라고 돼 있어요. 이 어니스트 티는 실제 어디엔가 이 전부 편의점이나 백화점 이런 데다가 이 티를 납품할 자신은 없어서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런 대도시의 가장 중심 번화가에 5개 매장을 이렇게 가판을 설치한 겁니다. 가판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가판에 알바생을 도용해서 이 물건을 파는데 또 적지 않은 인건비 들겠네, 또 그럴 자신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이 어니스트 티를 팔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물건을 사서 가져갈 때 알아서 돈통에, 여기 돈통이 있는데요, 돈을 1달러를 넣고 가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야, 사람도 없는데 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냥 개인적인 갈등만 느끼고 끝날 텐데, 어니스티를 만든 이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아무 이슈가 안 되고 광고, 홍보 아니면 미디어에서 조망을 받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서 방금 설치했던 그 주요 도시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시민들의 어니스티 인덱스를 이 어니스티 매장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고 갔는지 안 넣고 갔는지를 비교해서 그걸 공표하는 형태로 그 경쟁 아닌 경쟁을 부추긴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좀 보시죠. 티 이름이 정직한 티인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가판을 설치하고요, 종업원은 없습니다. 이 옆에 있는 돈통에다가, 여기 있는 돈통에다가 넣고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샌프란시스코, LA,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란타, 뭐 보스턴, 뉴욕 이런 데다가 다 똑같이 설치했는데, 요 매장의 이쪽 끝에 그 몰래 카메라를 살짝 설치해요, 어딘가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중에서 돈을 넣고 간 사람, 안 넣고 간 사람을, 안 넣고 간 사람을 뭐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경쟁시키고 비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정직도가 이 사람이 돈을 넣어서 80%, 뉴욕은 몇 퍼센트, 이게 이렇게 자꾸 공표가 돼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부에 이렇게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 지자체의 정직도가 뉴욕에 비해서 이렇게 낮단 말이야? 야, 동네 거기 서 있던데 거기 갔다가 우리 돈 넣어놓고 우리가 그 음료수 1달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린 가져오자. 이렇게 해서 이 진실도를 올리자. 이런 선의의 경쟁을 부추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돈을 안 낼 것도 내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음료수 사 먹을 것도 우리 동네의 진실도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 꼭 더 사 먹어야지, 이렇게 바꿔버리게 됐고요. 이러한 익살스러운, 어떻게 보면 약간 야 그거 결론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결국 누가 받아갔느냐,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 9시 뉴스에서 그걸 받아갔죠. 9시 뉴스에선 결국 이 어니스트 T의 이런 몰래카메라를 취재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언론에서 취재하는 겁니다. 왜 돈을 내고 왔느냐, 왜 돈을 안 내고 왔느냐, 이런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돈 낸 걸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팍스 TV였던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지역 언론에서 우리 동네는 이 어니스티에서 돈을 내고 먹는지 안 내고 먹는지를 이렇게 취재를 해준 겁니다. 자, 9시 뉴스에 한 중소기업, 한 이제 스타트업의 제품이 이렇게 대서특필되고 매스컴을 탄다? 이것만큼 좋은 광고가 어디 있겠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이 9시 뉴스 앞 뒤에 광고 어떤 슬롯을 사기보다는 이러한 재기 넘치는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성과를 냈던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래서 얼마의 가치를 얻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드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어니스티 말고 또 있나요, 교수님? 당연히 있죠. 그래서 또 가져왔는데요. 이번에는 호주의 퀸즐랜드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주 재미있는 어떤 제안을 하게 돼요. 부하 공무원들에게 아주 소액의 돈을 주면서 이 소액의 돈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퀸즐랜드가 이렇게 좋은 관광지임을 홍보해봐 하면서 딱 간 거죠. 자, 정말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돈 5천만 원 정도 주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다 모두 다 광고해라고 하면 우리 호주 시내에만, 호주 국가 안에서만 광고해도 5천만 원이 빠듯한 돈일 텐데 그걸 전 세계를 다 해라. 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이제 완전 갑질 오브 갑질이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이었는데 여기에 아주 유의미하게 광고 전략을 잘 수립해서 결국 뭐 5천만 원은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었지만 진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퀸즐랜드가 얼마나 좋은 관광지인지를 홍보해준 전략인데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전 세계에서 단일 생명체로 제일 큰 생명체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거예요. 바다 밑에 있는 커다란 산호 섬입니다. 우리 남한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그림 같은 데인데요. 자, 그것의 돈의 가치는 정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럼 거기를 어떻게 홍보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퀸즐랜드는 우리가 TV 광고를 살려니 비싸고 라디오 광고 살려고 하는데 비싸고, 그런데 그나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 신문 하단에 이런 단신 광고는 구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단신 광고에 퀸즐랜드 관광 오세요 라고 해봤자 흑백에 인쇄돼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무슨 광고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전략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The best job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 하는 구인 공고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공고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는 일이라곤 그냥 방 3개 있고 앞에 바닷가 있고 풀빌라에 수영장이 있는 거기에 가끔 그냥 청소나 해주시고 그 풀빌라에 묵으면서 그냥 풀빌라 특별히 이상 있나만 보시면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놀러 오라는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루틴한 일을 하는데 주는 돈은 저도 좀 이따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제목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직업이라는 광고에 사람들이 혹하고, 그리고 실제 내용도 봤더니 정말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머릿속에 뜨는 생각은 이게 사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아주 짧게 도메인 주소가 있어요. 근데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이게 나름대로 호주 관광청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광고를 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입을 통해서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광고했고요, 중국에 광고했고, 일본에 광고했고, 우리나라에도 광고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나라 걸로 한번 볼까요? 6개월간 총 호주 달러로 15만 불이었죠. 15만 불 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일이라고 해봤자 수영장 관리하기, 물고기 먹이 주기, 이게 끝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직업, 이 직업에 지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써있네요. 제대로 풀로 나오네요. 호주 달러로 15만 달러. 와, 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직업에 지원하라고 했더니 이 이상한 단신 기사를 제일 먼저 주목하는 거는 당연히 TV 매스컴입니다. 이거 사기 아니야? 하고 취재 들어갔겠죠. 취재를 들어가 봤는데 사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뉴스에서는 그럼 그 퀸즐랜드에서 가서 일하게 될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를 화면에 담아주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좋은 데서 그냥 풀빌라에 일하는데 호주 달러로 15만 달러를 준대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라는 걸 직접 그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퀸즐랜드 관광청에서 가장 하고 싶은 9시 언더리의 황금 시간대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있음을 영상으로 쏘고 싶었던 것을 무료로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 뉴스 채널에서 점점 이런 것들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자, 퀸즐랜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단순히 뉴스에서 한번 보도되고 끝나는 걸로 끝나면 홍보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뉴스 채널은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플라이 나우라고 써 있죠. 지원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진짜 우리가 이력서 상으로 한글로 지원하는 걸로 하면 또 이슈가 안 됩니다. 지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했어요. PT를 해도 되고 전통적인 이력서를 제출해도 되고 영상 클립을 보내서 당신이 꼭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것도 된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력서를 제출하게 했고, 다시 그 중에선 재밌는 영상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상을 다시 알리면서 또 다시 홍보가, 이슈가 또 이슈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바로 그 영상들을 제공하면서 제가 여기서 꼭 일을 해야 될 이유들을 설파한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영국에 있는 한 경찰관은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영상 클립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락 가수 같은 분이 또 그렇게 보내고 있고, 추운 데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자기가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좀 뭐 파격적인 자기 세일즈를 하는 분도 이렇게 영상에 담아져 있었죠.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 흉내를 내면서 여기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을 주면서 이게 또 익살스러우니까 다시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퀸즐랜드는 이 드림, 꿈의 직업, 이 꿈의 직업을 홍보함으로써 진짜 자신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그 화면들을 전 세계 모든 뉴스를 뒤덮으면서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호주 달러 15만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모든 9시 뉴스 때의 영상 클립을 내보낸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호주 내부에서도 아마 몇 시간 틀고 나면 말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하나로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랑 마케팅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하는 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고요. 어떻게든 아이디어와 어떤 새로운 방식을 생각해내는 것이 그게 이제 남들을 놀라게 만드는 거고,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꾸 입에 오르내리게 만드는 방법이겠죠. 제가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멋진 광고가 안 틀리고 해외에서만 틀리지 하면서 되게 아쉬워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현기차 겁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나라는 5개 광고법상 3D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걸 5개에 송출하는 게 불법 아닌 불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홍보 마케팅을 할 수가 없었었는데, 해외에서, 유럽에서, 아직도 유럽에서는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차명이 엑센트라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있다가 그 명은 이제 줄어들어 버렸죠.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소형 현대차 엑센트가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바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 건물의 벽입니다. 거기에 스크린을 내려놓고요, 3D 감이 있는 프로젝터로 이걸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자동차 신차를 홍보하는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 건데요. 이 천막에서 3D 감이 있는 이런 화면을 쏜 다음에 이렇게 엑센트라는 차를 홍보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 화면이 흔들리면서 쭉 내려가고요. 화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실제 천막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나면 실제 이 건물 벽에 차를 붙여놨어요. 매달아 놓은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건물 위에서 내려와서 공중에서 이렇게 타는 상황이 됐고요. 그럼 이 건물 중간에 매달려 있는 차가 있는데 그 건물 전체를 방금 봤던 3D 프린터로 쏴서 마치 이 차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도시를 달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프로젝터를 쏜 겁니다. 밑에서 이 건물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장엄한 장면을 카메라로 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이죠. 옆에 다른 빌딩들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건물 벽에다 차를 매달아 놓고 3D 프로젝터를 통해서 홍보했던 방식인데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성공했던 퍼포먼스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내부 순환로 같은 데인데요. 그 내부 순환로 옆을 지나가는 차 속에서 저거 봐라, 건물벽에 차가 달려있는 찍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현다이 딱 하고 끝나는 우리 5개 광고였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5개 광고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경우는 TV나 라디오 광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광고 전술이 5개 광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개 광고는 현수막과 전단지, 흔히 말하는 찌라시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찌라시나 전단지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묻혀 지나가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걸 기억하거나 그거를 각인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이 없던 사람마저도 눈길을 돌리려면 그 방식이 많이 달라야겠죠. 요즘은 홀로그램을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서점에 가면 3D로 홀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공중에 입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의 눈에 좀 띄게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광고 기법을 활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술은 좀 올라왔는데 거기에 기반한 스토리를 좀 더 배가한다면 홀로그램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이거는 이 광고를 먼저 보시고 이 광고가 도대체 무슨 내용의 광고인지를 저와 함께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자, 방금 보셨죠? 방금 그 광고가 어떤 광고인 것 같습니까? 충분히 내용을 보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 아마 혹시 우시고 계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싱가폴, 우리로 따지면 여가부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히 말하면 싱가폴 가족청에서 만든 광고라고 합니다. 이 광고의 메시지는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결혼을 장려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화면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싱가폴처럼 다인종 국가에서 다른 인종끼리 결혼했었을 때도 충분히 화목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광고였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뭐 한 자녀 이상 낳읍시다, 자녀를 낳는 게 애국이에요, 이런 구태연한 슬로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밀려오는 감동을 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자손을 같이 이루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전달했던 대표적인 광고였죠. 이 광고도 깐느 광고제에서 수상을 했던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고라는 것도요, 그냥 단순히 내 상품이나 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직접적으로 던지는 것들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유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이런 메타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라 익살스럽게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기술을 통해서 좀 더 뭔가 확 눈에 들어오게 하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퀸즈라든가 어니스티처럼 재기 넘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투자 대비 훨씬 더 큰 광고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올드미디어라고 불리우면서 전통적인 광고 매체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부터 터부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억 만리에 떨어져 있는 저조차도 영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대, 아니면 호주 퀸즈랜드에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대라는 걸 저마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배가만 한다면 그게 아무리 올드미디어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는 정말 글로벌 네트워킹의 사회, 초연결 사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어있다 하더라도 정말 진정 어린 고민, 진정 어린 혁신은 반드시 남들이 알아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들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